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아주 가치 있는 문제를 잘 인지한다는 것까지 했죠. 오늘은 문제다운 문제를 잘 포착하고 그 문제를 아주 정의를 잘 내린다.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의를 잘 내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겪은 수많은 경험과 내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수성,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문제다운 문제를 아주 잘 선택하고 또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IQ를 얘기하면서 IQ가 높으면 상당히 문제를 똑똑하니까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알지만 제가 보건대 IQ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세포나 모든 기본적인 자질은 누구든지 거의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활용하는 방법이 IQ가 아니고 EQ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잘 다스려서 조절을 잘하고 또 남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거기서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사람들이 감성지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IQ는 제가 볼 때 IQ 나빠서 창의적인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EQ가 오히려 부족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혼자서 고립돼 가지고 사니까 힘들지 않나 생각하시고 주변과 더불어서 늘 같이 하려는 그런 태도로 갖기 바랍니다.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훈련을 하면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었으면 하네요. 어떤 거를 그냥 타고났다고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 부족하다. 그래, 내가 좀 부실하게 관리를 잘못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돈을 내가 제대로 못 쓴 건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하겠다.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 이렇게 내주는 숙제 같은 것도 정말 책상에 앉으셔서 열심히 한번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막혔던 그 마음의 통로가 다 뚫리면서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지게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특별하게 찾아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기만 대단하다고 혼자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여주고 또 그 의견을 자꾸 이렇게 들음으로써 자기 아이디어에 부족한 걸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모험 정신,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다 아니다 하는 그런 주체적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옆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보고 저 방법 참 좋구나 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또 자기가 또 새로운 그보다 더 나은 발상을 끌어내는 재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게 있으면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히라는 사람은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백리길을 달려가서라도 배우겠다라는, 여러분도
이렇게 자꾸 마음을 열고 옆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배우겠다는 그런 태도야말로 앞으로 여러분이 아주 정말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답이 안 나온다고 막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기다리고 분명히 답은 더 좋은 답은 있다 하는 그런 인내도 남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 사고를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해서 끌어내는 답을 말합니다. 즉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건 전부 수학 공식을 배운다거나 뭐 영어 단어를 배우고 낱말의 뜻을 배우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기억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무의식적 사고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기발난 생각들이나 그거다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불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인 사고까지 그 아이디어나 해결책에 끌어들여야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두 가지를 한쪽에서는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노력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여태까지 쌓아올린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들을 지금은 잊혀졌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기도 놀랄 그런 그 답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창의적인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힘들여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런 아주 생각을 거듭해서 나온 답을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체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라면 직접 만들어서 해보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행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좋은 생각이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걸 자꾸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보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어이 목적지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에 상품이 나와야지 진짜 성과가 있는 거지. 뭐 좋은 생각을 했다 그러고서 아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누구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끝까지 완수하죠. 그 하다가 또 조금 만들어서 제법 멋있게 만들어서 자기는 대단한 걸 만들었다 그러는데 옆에서 들어오는 거는 야유와 비난이고 그따위 거 만들어서 뭐하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극복해서 그런 용기와 마음을 또 그런 비난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또 내가 만든 상품을 다시 또 보완하고 수정하는 아주 끈질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도 경우에 따라서 실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좀 부지기수입니다.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계산을 하고 뭐 실험을 그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모형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해서 로켓을 예를 들면 만들어서 실전에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대로 날아가느냐 가다가 공중 폭파하고 그런 실패의 위험은 생각하고 모형 실험한 것까지 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보면 이게 맞아야 될 텐데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사람들은 어쩐지 내가 그런 생각을 괜히 한 게 잘못이지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 요번엔 내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그러고서 한 수 더 올려서 자기의 실패 속에서 매번 그 더 좋은 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서 점점 개선함으로써 마침내 아주 어떤 문제든지 다 나와라 하는 훌륭한 문제 해결사의 경지에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튼 늘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 그것만이 우리도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때 지금 우리 앞에 멋있게 보여도 그 사람도 지금도 그런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또 많이 거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죠. 난 재주도 없고 뭐 글씨도 못 쓰고 노래도 못하고 하는 말도 사실은 자기가 그 분야에 시간과 노력이라는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정작 그걸 인정하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 노래를 못 부른다. 그래서 이제 노래책을 사다가 정말 공부를 해보면 정말 못 부를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안 하고 바쁘니까 못한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자기의 내가 진짜 이거는 꼭 원하는 거다 하면은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그걸 극복하셨으면 하네요. 심지어 그 신체적 약점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전에 제가 그 4살 윌마 루돌프라는 흑인 소녀가 4살 때 소아마비 걸려서 걷기는커녕 서지도 못해서 쩔쩔매는 걸 3년 동안 병원 치료해서 겨우 섰고 그리고서 걸음마 1년 더 하고 학교 매일 뛰어다니면서 4살에서부터는 16년 후 20살에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몸이 조금 좀 내가 좀 약해 그것도 사실 변명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고 진짜 매진하면 그쪽의 장벽은 오히려 우리의 강점으로 크게 변할 수 있는 걸 보여줬죠. 이제 이런 창의적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전부 의식이라는 거 가지고 해결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에서 그 자리에서 막 답을 빨리빨리 구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럴 때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전혀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자유자재로 쓰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분명히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보다 좀 나은 우수한 일은 할지 몰라도 진짜 여태까지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기는 그게 의식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시인이나 음악가, 미술가, 요리가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한가닥 한대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하네요. 무의식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참 영감이 떠올랐다 섬광 같은 아주 그냥 뭔가 깜짝 놀랄 생각이 이렇게 나왔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득도를 해서 호련한 깨달음을 얻고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던가 어려운 난제를 풀어서 아주 시원하게 해결한 유레카 경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의식에서 바람직한 사고죠.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이제 알에서 마치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런 아이디어도 깊은 고뇌 속에서 깊은 생각 끝에 나오는 답이라서 부화되었다. 그 사람 아이디어가 부화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도 사람마다 이게 특성이 다르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침에 면도할 때 나타나는 그게 이렇게 막 면도하다 갑자기 그거 참 어떡하지 그러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그건 잠깐 왔다 그냥 획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 적는 순간에도 조그맣게 안 떠오를 때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그 낱말 단어 하나만 딱 적어놔도 그 무의식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거칠지만 낱말 하나만 꺼내면 우리가
의식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서 다 의식적으로 그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뭐 산책도 한다거나 뭐 명상, 운전, 오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짜릿할 때 그때 또 반짝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또 꽤 많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신경을 나도 그런 무의식에서 번쩍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우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유 적어야 되는데 또 안 적어가지고 놓쳤네. 즉 그런 일이 계속 되겠지만 적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번에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하면서 점점 100번에 2번, 3번 이렇게 늘어나면서 웬만한 아이디어를 안 놓치고 자기 그 실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아주 큰 힘으로 작용하죠.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하고 만나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 두 번째 강의였네요. 두 번째 강의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꺼내면서 실제로 무의식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다. 이게 잠재 능력이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다 버리고 요만한 거 이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갖고 빙산일 경우는 10분의 1이지만 제가 생각한데 100분의 1 정도나 되면 다행일 정도로 우리가 뭐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대단히 많이 할 것 같아도 별 차이 없습니다. 조금 그 분야 조금 더 하는 거지 뭐 음악하는 사람이 뭐 과학을 알겠어요. 과학하는 사람이 체육을 알겠어요. 뭐 이래저래 아주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도 별게 없거든요. 이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한 번씩 경험했던 것들 또는 이 책, 저 책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이 그냥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이런 그 어떤 세계에 숨어 있는데 요걸 누가 그렇게 끄집어내냐 마치 낚시하는 거죠. 여기 있는 무의식의 그 정보들을 의식으로 탁 잡아서 그걸 밖으로 끌어내면 그게 기발난 아이디어들이 아주 잘 걸려드는 거죠. 마치 낚시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뭐 이 안에 창고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가질 것 없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는 거고 요걸 이제 어떻게 끌어 쓰느냐. 그때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뇌는 뇌파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막 안절부절하는 상태에서는 베타가 나와서 이 몸에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별로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그러나 뭐가 기분이 좋거나 만족하거나 또는 편안하거나 이럴 때 알파파가 나와서 몸에 이게 아까 그 무의식의 세계를 접촉하는 좋은 찬스가 이 알파파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알파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은 걸로 자꾸 노력을 하면 실제로 그래요. 많은 사람이 거울 앞에서 막 웃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것까지 어떻게 네가 무의식까지 네 맘대로 조절하냐 그러지만 100% 조절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단 5% 10%만 건져도 의식의 세계에서 건질 수 없는 놀라운 그 발상들은 거기서 오히려 마치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큰 고기 같이 대어를 낚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한 마리만 낚아도 고래 한 마리만 잡으면 너 나잖아요. 뭐 바다에 있는 고래 다 잡을 필요도 없고 그 한 마리가 언제 뜨느냐 하는 거는 계속 거기 그 바다에 나가서 뭔가 잡으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기회가 오는 거지. 육지에 앉아가지고 그 고래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네.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죠. 우선 특정한 문제나 목표에 자기가 지금 이걸 풀었으면 그럼 내가 부자가 됐으면 하면 부자가 되려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부자 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지. 부자가 됐으면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의식하고 무의식이 그 스위치가 열리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신중하게 정의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 문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다고 시원한 답이 나오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무의식을 움직이려면 의식을 먼저 그 힘을 주면 그 의식하고 무의식하고 교류되도록 노력을 하는 이 준비 단계죠. 그래서 그러면 무의식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반응을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아이디어가 부화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도 뭐 그러면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이 쉽게 나오느냐,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는 있죠. 그런데 때로는 몇 년이 걸려서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문제를 일단 붙잡고 해결하라고 노력하고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끌어들인 다음 이것을 잘 품어서 무의식이 부화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알파파가 이 경우는 실제로 베타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막 집중을 하고 막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한번 베타를 통해서 자극을 주면 언젠가 알파하고 서로 이 좋은 쪽으로 반응을 보이듯이, 이제 이번에는 그게 이제 소위 그 역동적 이완이라는 식으로 뭔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초조하게 긴장하는 게 아니고 느긋하게 긴장한다는 그 묘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 보는 거죠.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고요하게 생각하라. 괜히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막 걱정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그래서 노력도 그럴 때는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무 그 소위 명상을 하듯이 그래갖고 막 이 감정 조절, 감정이 막 흥분되는 거를 삼가라. 그리고 오히려 느긋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샤워나 드라이브, 아무튼 너무 그 한 번 매달리고 나서 계속 매달리면 사람이 오히려 더 초조해지니까 요번에는 그냥 풀어놔라. 그러면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덧 불현듯 갑자기 뭐가 그거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그런 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가장 효과도 있고, 또 내가 아직 이 문제를 잊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침에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래서 뭐 이런, 만약에 그게 목표라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서 그 무의식이 나한테 제일 알맞는 그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아줄 때까지 저렇게 메모를 계속 해놓고 또 와서 일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언젠가 거기에서 짝이 딱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그렇게 몇 번 애쓴다고 둘이서 의식과 무의식이 착착 붙어버리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겨우 조금씩 적응이 돼서 뭔가 이제는 좀 뭔가 고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보이고 슬슬 분위기가 있고, 그 몇 년 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하고 그 다르게 이게 답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럼 그 답을 한번 잡아볼까? 그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나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도, 한 번은 그냥 확 몰두하고 그 다음에 답을 네가 한번 나한테 제일 편안한 답으로 줘봐. 그러고서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진짜 그런 우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마음을 먹고 정신일도 하사불성해서 마음을 한 가지로 집중하면 무슨 일이고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한번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의 목표를, 부자 되려는 사람이 부자 되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게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고 아침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방법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3번씩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세뇌를 하는 것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무의식의 세계에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부자다 하고 부자처럼 행동을 하면 모든 그 또 무의식들이 움직여줘서 이제 부자다운 사람이 되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부자가 됐더라.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소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또 하나의 기법인데,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뭐 책에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이런 창의에 대한 저의 이 부족한 강의에 100%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책을 찾아서 공부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아까 한 얘기하고 별로 다를 건 없는데,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고 목표를 이루라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자꾸 신경을 써야 돼. 뭐 잊지 말라고? 그거 잊었다가도 자꾸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거듭하면서 여러분이 점점 진짜 창의인으로 달인의 경지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도 때때로는 불과 몇 분 후에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몇 년이 걸려도,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싹 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냥 번쩍 갔다 가니까요. 적으려 그러다 보면 공책 찾고 못 찾다가 잊어먹고 아까 뭐 생각했지 했던 순간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러고서 조금 있다 나오면 다행인데, 그러고서 한번 영원히 다시 안 나오는 경우도 흔한 겁니다. 고래가 그 전에 보면 망둥이는 고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그놈은 계속 고기 있어서 확실하게 잡는데, 큰 고기들은 한번 이렇게 자기가 물리고 나면 멀리 가는 거하고 같은 멀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잡을 준비를 할 때까지는 해놓고 언제든지 뭐가 떠오르면 빨리 적어놓으면, 단어 하나면 다 잡혀요. 그거 줄줄줄줄 잡아다니면 의식의 세계에서 쫙 잡아다니면 무의식에 있던 게 나오는데, 무의식만 가지고는 건져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부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문제마다 또 달라요. 사실은 어떤 건 좀 비교적 쉬우니까 금방 나오는데, 어떤 건 또 어렵거나 자기 자신의 몸의 상태 뭐 이런 것도 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편에 산책도 해보고 잠을 자고 뭐 이런 여행도 하고, 그러면은 뚱딴이 같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질 때, 그때 상태에서 오히려 좋은 답들이 많이 나온다는 결과가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뭘 문제를 풀려는데 이게 안 나와, 이게 이게 뭘까 막 그럴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초조한데 다른 문제나 막 풀자 그러고서 막 풀다 아까 그거였지 그러고서 뭐 어떤 사람 이름도 깜빡했다가 되찾는데 그 뭐지 그러면 계속 확 막히는데, 딴 거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걔 그거지 그러고서 아무 부담 없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동적 이완 상태. 뭘 원하면 차라리 잠시 이렇게 짜내다가 안 나오면 빨리 잊고 딴 생각하는 게 그 답 찾는데 더 빠르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예로 글을 쓰다가 그 작가도 그렇고 과학자도 실험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나, 화가가 그럴 때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저도 조금 써다 보면 이제 뭐 다 바닥이 났네.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고갈됐거나 인내력이 어떤 한계에 다다랐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니까, 그럴 때야말로 한번 또 마음을 한번 이렇게 또 흐트려서 다시 그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역시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게 그거다 그러는 지지부진한 상태, 슬럼프 같은 거죠. 그럴 때야말로 또 한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서 뭔가 새 각도에서 새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 아무런 성과가 별로 없다 그럴 때 베타파도 많이 나오고, 몸이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창의적인 옳은 뇌를 많이 쓰면
저 창의적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발상도 잘 떠오르는데 웬내가 거의 의식적으로 우리가 강압적으로 배운 지식들을 웬내에 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자기 상태를 자기가 자꾸 챙기면 아 내가 오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구만 슬럼프에 좀 들어가 있구만 그러면 그럴 때 조금 푹 쉬어주고 그래서 몸을 빨리 회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창의적인 생활을 하려면 세심한 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늘 내가 오늘은 상태가 안 좋네, 좋네. 좋을 때는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짜내더라도 안 좋은데 자꾸 이러면 몸이 결국은 고장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라는 거는 아주 교묘해서 운동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근육이 더 발달되듯이 에너지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그 머리가 점점 샘물같이 맑은 물을 계속 더 얻어먹는 거고 아깝다고 안 써봐야 거기 뭐 물 썩어버리고 결국은 그 못 쓰는 음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뇌도 많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아무 때나 나타나니까 항상 펜이나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것이 아주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도 그 꺼내는 순간에도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그 짧은 순간에도 뭐가 이렇게 떠오르면 빨리 적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런 의식과 무의식을 계속 쉽게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독서밖에 없지 않나. 그게 이렇게 독서를 하면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에 빨리 그루가 번쩍하고 들어갔다 나와도 되는데 책을 많이 안 쓰면 마치 우물물에서 물을 안 퍼낸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마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독서 습관이 안 돼 있다면 좀 힘드실지 몰라도 그것도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뇌가 아주 살살 그 아주 통로가 활발해지면서 그 활동량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한 얘기에 불과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힘들여서 만든 아이디어를 마지막 결과까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뭐 저축을 열심히 해라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찾으면 열심히 하는 끝까지 밀어서 끝내 부자가 되는 게 목표지 부자 되는 방법을 찾는 거는 부자가 되려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대부분 조금 하다가 에이 안 할래 그러고서 좌절할 때 창의적인 사람은 끝장을 보자 그러고서 끝까지 간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가 혹시 뜻하지 않더라도 자꾸 고치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4장에서 소위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몇 가지 특징.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물을 조사했고 요번에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뭐 조금은 아시지만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의식이라는 거를 그렇게 썼구만. 그 영감이 떠오른다 뭐 이런 남다른 발상들이 자기만의 그런 무던한 노력이 있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어디를 가도 펜과 메모지를 갖고 열심히 적어라. 침대 옆에도 당연히 놓아두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세면대 옆에도 많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매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 경우는 사실 하루 종일 답이나 찾아야지 부자 돼야지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실 때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 하고 이렇게 몇 번 쓰고 오는 것도 그 의식과 무의식이 교류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때때로 저렇게 겨울에 수영을 배우고 여름에 스케이트 배우듯이 배운다는 말은 이렇게 있다가 보면 번쩍 그때 내가 스케이트 배울 때 자세를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안 좋았구나. 그거 뒤늦게 발견될 때가 있듯이
그 무의식의 답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우리가 무의식을 믿고 여태까지 창조적이지 못했다면 너무 의식으로만 살아서 그런 거니까 무의식을 나도 써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네요. 그러다 보면 이 강의 가지고는 제가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저도 잘 뭐 아는 거나 조금 알지 다 모르니까 여러분도 서점에 가셔서 책도 보고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4장이 마무리됐고 집에 가셔서 열심히 한번 그 숙제를 연습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연습 문제 3번을 보면 그 반의식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저는 뭐 별로 반의식 상태에서 얻은 아이디어보다는 아침 샤워장이나 운전대에 이렇게 딱 앉으면 뭐가 참 아까워요. 그러니까 뭐 운전 앞에 봐야 되는데 그건데 그러면서 못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요런 잠이 막 들락말락하는 그 순간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게 많대요. 그래서 그 순간이 그러면 길면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냐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에 즉시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소화 안 돼가지고 잠 잘 안 오게 해서 몽롱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가 기발난 생각이 나온다니까 사람 이렇게 살아요. 지금 다 그냥 저마다 그 자기 삶에 뭔가를 원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낮잠을 이렇게 자면서 막 10분 자다 깜빡 졸다가 그때 또 몽롱한 거 아주 잠반 깬 거 반 이렇게 아사무사할 때 그때를 일부러 만들어서 심지어 이런 거 딱딱한 침상 위에 누워 한쪽 팔꿈치에 깡통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깡통 소리에 깨면 또 그거 몽롱하잖아요. 그럼 또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오면 빨리 적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요. 지금 사람들 꼭 이 방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까지 하고 있었어? 나도 그러면 뭔가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뭔가 그럼 나도 너희들 생각 못한 거 깜찍한 거 내가 한번 놀래게 해주마 하고 일부러 이렇게 노력을 해야죠. 뭐 군인처럼 신발이나 뭐 워커 같은 것도 막 하고 갑자기 부르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불편하게 해서 잠이 깊이 빠지면 그 반의식 상태가 안 되고 그럴 때 아이디어가 별로 안 많이 나오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까지 한답니다. 이거 뭐 책에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고 뭐 생각도 많고 그런 거는 이런 꼭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뭐 다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자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어딜까 그랬고 산책하고 일부러 막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실제로 막 공부 막 하다가 딱 덮고 나가서 한번 산보하고 나오면 그 도중에 막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아이디어를 이렇게 챙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한번 열심히 내가 내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그 깊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게리 프레이어의 자꾸 참 당신같이 골프 잘 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다 참 부럽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새벽 5시에 나가서 공을 1000개를 친다 그럼 손에 막 그냥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난다 그럼 붕대 이렇게 감고 또 1000개를 친다 당신도 나처럼 해봐라 안 될 게 있냐 그런 정도의 문제에 한번 푹 몰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치고 나서 실제로 그 순간에 뭐 손만 아프지 뭐 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어떤 그 의지를 무의식의 세계하고 자꾸 교류하는 강력한 방법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뭐 그러면서 그 설명은 없어도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위 실패자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실패자의 기질을 버려야 성공할 것이다. 나는 타고난 소질이 없다.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등등과 같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내부로부터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것이 바로 실패자의 기질이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선 다음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신문 잡지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무수히 들었지만 아직까지 사장, 세일즈맨, 의사, 변호사, 예술가, 작가 등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다. 성공학자 지그 지글라의 말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처지였지만 죽을 때는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그것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누구라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성공이라면 그게 과연 무슨 성공이냐고 묻고도 싶다. 사실 우리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정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착실히 전진해 나아가는 실천력만 갖춘다면 정말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성공은 하나도 없다. 수많은 기적 같은 성공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만큼의 강한 의지와 행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 의지와 행동력이지 그들의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닐 것이다. 또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치고 그렇게 쉽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첫째, 둘째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며 비난하면 다른 세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게 된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는 세 배나 더 많은 비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실패자의 기질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소질은 의지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라는 최고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나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인생을 산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성공자의 기질이다. 여러분도 환경이라는 것은 거꾸로 무술을 배우든 뭐를 배우든 훈련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경지에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위기가 그 기회라는 말이죠. 훈련 시시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대충 그거 비슷하게 하겠지만 왜 이렇게 훈련이 혹독하냐 막 손이 막 퉁퉁 얼어붙고 뭐 혹한 애도 막 이렇게 뛰고 그럴수록 더 정신력은 더 2배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런 성공자의 기질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다 가야 되나 그런 실패자의 기질에서 그래 네가 이렇게 줬으면 내가 더 그걸 뛰어넘는 재주를 배우면 그게 바로 성공자의 기질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번쩍 떠오르는 유레카나 영감이나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들을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느닷없는 영감은 적어도 며칠이든 스스로 노력한 후에 비로소 떠오르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겉으로 보면 실속도 없어 보이고 변변한 결과도 낳지 못할 것만 같고 마치 길을 잘못 들었다고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수학자 포엔카르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번쩍하고 뭔가 떠오르는 거는 되게 이렇게 조잡하고 거칠고 별로 뭐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평소에는 그 생각이 안 났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다듬으면 아주 뜻밖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변한다는 얘기죠. 영감은 게으른 자에게는 찾아가지 않는다.
초대한 사람에게만 모습을 나타낸다. 열심히 그 문제에 집중한 사람이 결국은 뭔가 반짝하고 소위 영감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후에 한 말이고, 나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화학계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 얘기고,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발명이란 다름 아니라 그때까지 기억 속에 수집되고 축적되어 있던 몇몇 이미지가, 그게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죠. 새롭게 결합된 것이다. 축적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합이라는 생산이 있을 수 없다. 뭐 영국의 화가가 한 얘기고, 그런 영감, 아까 그 알파파의 상태에 반대되는 영감의 10대 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피곤하면 뭐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번쩍하는 영감이 떠오를 수가 없다. 초조한 때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뭔가 이렇게 명상이나 조용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류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골치 아픈 집안 문제가 막 집안에 막 뭐 있으면 사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걔 어떡하지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걸 걷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알파파 상태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자꾸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또 뭐 돈이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이네. 저녁에 쌀이 떨어졌는데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생각이 안 난다는 거고, 운동 등 관심이 딴 곳에 있을 때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한 불안,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일하는 것, 지나치게 일에 열중하는 것, 그 열중하는 건 좋아도 열중을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안 떠오른다는 얘기죠. 사무적인 잡무, 뭐 이렇게 수학자, 화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뭐 다른 책에서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조사했더니 87%가 연구실에서 막 연구하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연구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도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그 영감들이 뒤늦게 떠오르더라. 또한 일본 특허 발명자 131명에게 영감이 떠오른 때와 장소를 물은 결과, 뭐 이렇게 휴식하고 있을 때 또는 산보하고 있을 때, 이때가 또 잠이 깨거나 막 들 때, 아까 말한 반의식 상태에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졌답니다. 목욕 중이거나, 이건 뭐 사람마다 달랐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이런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나는 이럴 때 생각이 잘 떠오르네 그러면 그런 순간을 자꾸 늘리셔야죠. 뭐 세수하다가 화장실에서 일본 사업가 821명을 상대로 조사한 아이디어 발상 장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곳은 뭐 이렇게 보면 침대에서 아까 그 반의식 상태에 있을 때가 제일 좀 많은 것 같고, 차 안에서 뭐 이렇게 아마 그 자극을 잘 받나 보죠. 그 다음에 보행이라는 게 이게 아마 산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재에서도 이렇게 떠오르고, 여러분도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잘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진짜 나는 순간을 일부러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잠시 일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가 이 6명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여튼 무조건 제가 그냥 이렇게 뽑아서 3분씩 여기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A팀, B팀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거 다 걷어내고 여기에 이제 모조지나 그 플립 차트라는 이 종이를 이렇게 꺼내고, 다른 분 한 사람은 이제 매직 들고,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제 과제라면 뭐 저축을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한다, 하여튼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좋은 답을 찾으려면 우선 뭐 맛있는 사과를 고르려면 우선 사과 한 개 갖다 놓고 이게 맛있는 것보다는
100개 1000개를 갖다 놓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색깔 보고 뭐 보고 그럴수록 유리하다 이거. 진짜 좋은 답은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디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분명히 미인을 뽑는데 그 대상자, 지원자가 많을수록 미인 뽑을 확률이 높을 뿐이지 진짜 뭐 한 명이라도 한 명이면 끝나는 거지. 그 한 명은 뭐 지집에서는 못생겼다고 스토리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선 아이디어의 양이 많이 확보하는 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그 핵심은 어느 부서건 주로 이렇게 이제 원래는 개인 문제는 이렇게 안 풀죠. 근데 이제 회사나 이런 단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는데 뭐 있는 방법 다 해봐서 더 이상 없잖냐. 속수무책일 때 이제 이 말 그대로 정신착란이라는 말인데 브레인스토밍은 그래도 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없기는커녕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생각을 못했었군. 그 답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머리를 짜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A팀 한 번, B팀 한 번, 다시 A팀. 그러니까 세 분 중에서 한 사람은 계속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정신 착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작전 타임 걸고 또 이거 진짜 미쳐서 병원 가기 직전에 이제 끝나는 건데 보통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느 회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도 내 인생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내 인생 문제를 공개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편적인 주제 같아서 그래도 부자 되는 방법 그러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제는 저걸로 골랐으니까 어느 분이 당첨될지 모르니까 조사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갖고 A팀에서 누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모조지에 이렇게 쓰면 이걸 다 보면서 그 답을 똑같이 다 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없는 답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올 정도가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뭐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대신 그 규칙이 뭐냐 하면 그 강도 도둑질을 한다도 될 거라고 부자 되려면 근데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하여튼 나오는 답은 우선 다 뽑아놓고 나중에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들 대부분은 그건 아니야 그러고서 미리 빼서 걸러가지고 진짜 그 뒤에 숨어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놓칠까봐 판단을 하지 마라. 판단을 유보해라는 이 핵심은 두 개예요. 브레인스토밍이. 첫째는 그 아이디어의 개수를 최대한 늘려라.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발 먼저 선입견으로 판단을 유보하라. 지금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이 세상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만 살면 세상 다 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막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마 나쁜 거야. 그런 식으로 미리 답을 지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사실 또 이제 이거는 발상 기법이고 그렇게 해서 또 찾아낸 걸 결국은 하나로 몰아가는 건 수렴 기법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자꾸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겠네 하는 거기까지 또 가는 건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일단 아이디어를 최대로 모은다는 그거하고 답을 미리 결정하지 말라는 그 두 개의 핵심인데 한번 실습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브레인스토밍이고 다음에 하여튼 여기서 직접 한번 실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끝이죠.